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고점에 대한 경계감 속에 시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시장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기 위해 힘내주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이 온기가 과연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하이닉스가 실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TSMC 실적 네. 발표 나온 이후에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위탁 생산 전 세계 1위 기업이었던 TSMC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해줬었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기 매출로 봤을 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 357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 첨단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단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이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1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AI 전방 사업에서의 AI 관련된 수요, 특히나 AI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이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컨콜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컨콜에서도 앞으로 AI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향후 3년 동안 우리 자본 지출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전 세계 1위의 위탁 생산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자체가 사실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가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산업 수요가 늘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HBM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TSMC도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증설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급 병목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가 칩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TSMC가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메모리까지 만들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은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반도체 칩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가 생산량을 늘리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에게는 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실적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투심이 당연히 떨어질 요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도체 쪽은 여전히 지금도 강하구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결국 반도체의 성장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악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기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기업들을 미리 조금 접근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발표한 이후에 약간 세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두 종목 모두 다 최고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게 지금 단기 투자 관점이냐라고 하신다면 세론을 고려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과
결과적으로 지금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본다고 하면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57조를 넘어섰잖아요. 네. 시장 기대치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낸드 가격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까지도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셔도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한 33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5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오히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투톱이 글로벌 영업이익 전체를 다 봤을 때 영업이익 4위권 안에 두 종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쟁사로 가장 많이 평가받고 있는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시총이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생산 능력이라든지 대량 생산 능력 또는 기술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까지 더 많이 끌어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역시나 지금도 차트만 보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 실적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다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성과급도 많이 주니까요. 뭐 육아휴직률이라던가 이직률이 급감했다 뭐 이러한 기사가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게 또 선순환이 돼서 기업의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투톱 주가 뭐 잘 갑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소부장 단까지 도 그 온기가 좀 퍼져야 되는데 오르기는 하는데 투톱 대비는 조금 아쉽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섹터 소부장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많아요. 일단은 장비단에서는 이제 VM이라는 종목을 여러 번 방송에서 소개를 네.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도 지금 최고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면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산을 좀 늦게 한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이제 V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VM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서 미세 공정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식각 장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식각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보다 내년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주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VM과 같은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지금 뭐 전환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설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역대급입니다. 지난 분기 이제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이익이 성장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2026년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50% 이상 역시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사실 고가권에 있어서 역시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번 주에 전고점을 뚫어줬습니다. 3월달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방에 그렇게 큰 기술적 저항대가 없어서 오히려 상방을 계속 열어놓으시고 수익을 더 늘리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역대급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 실적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PER이 선행 PER이 지금 한 15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치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스러운지 아닌지 평가했을 때 분명히 VM이라는 기업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어서 충분히 한번 베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직전 고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달 고점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좀 더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4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M 관련돼서 이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단에서는 관심을 계속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좀 살펴보자면 현대차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견조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미래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가도 이에 발맞춰서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 달 좀 넘게 이제 쉬고 가다 보니까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들어와서 반등세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휴머노드 로봇이죠. 아틀라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죠. SDV 관련된 가치가 재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틀라스를 2030년도까지 연간 3만 대까지 늘리겠다 생산량을 이라고 이미 사측에서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SDV 같은 경우도 이르면 내년 말에 그룹의 첫 모델이 이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글로벌 이 피지컬 AI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비중국권에서는 지금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금 테슬라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봇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더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포트에 좀 코어 자산으로 좀 넣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자동차 쪽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부각될 때마다 이제 빠지거나 충격을 많이 받는 편인데 지금 드디어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드는 게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가동률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부분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앞으로의 미래 가치, 미래 모멘텀 무궁무진한데 지금의 주가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굵직한 종목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테마는요. 스페이스 X 테마입니다. 지금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테마의 상승세가 8%가 넘는 급등세가 오후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사라던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스페이스X가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2조 달러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산을 또 가지게 될 것이다. 지분이 한 40% 정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우주항공주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스페이스 상장 이후에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X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했던 뭐 벤처 투자사들,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1조 2천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스페이스X 관련된 평가액이 약 1조 원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증권 시장이 워낙 지금 초호황이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실적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권에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도 충분히 전략을 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6만 원대 초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또 한번 매틱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박스권 전략도 가능하고 중장기로는 추가 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래에셋 증권 대비했을 때 지금 평가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좀 급하게 늦었다가 빠르게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만약에 주가가 바로 밀려버리면은 사실상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단기 투자 관점에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손절매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OCI 홀딩스인데 물론 OCI 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로도 올라갔었지만 이 스페이스X와 실질적으로 이 폴리실리콘 계약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만 조율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한 상태여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으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단 HVM도 있습니다. HVM은 또 잘 알려진 종목인데 스페이스X의 첨단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첨단 금속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 지금 약간의 조정 받은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아직 상방 룸까지는 열려 있어서 고점이죠.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노팀입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액상형 방열 소재를 샘플을 공급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사업이 계속적으로 본격화되면 될수록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테마성이 좀 있는 섹터이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은데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위주로 베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반도체를 주도주로 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떠한 섹터를 다음 타자로 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